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는 덕분에 근처 의류공장에서 파트타임으로 포장 일을 하고 있어요.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해 산전수전을 겪고 저도 이제야 숨통이 트이기 시작해서 아이들 유치원비라도 벌어볼까 하고 소소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답니다. 물론 저는 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재작년에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요. 사실 남편은 남들도 가기 어렵다는 공기업에 다니던 직원이었는데 뜬금없이 찾아온 사업 욕구 때문에 거하게 한 번 말아먹고는 친정 부모님 덕분에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답니다. 여보, 어디야? 오늘 퇴근 늦어? 시간 맞으면 마트에서 만나자. 오늘 장 보는 날이거든. 나 지금 퇴근하니까 바로 마트로 갈게. 그리고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 나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하거든.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사업이라니?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쩌고? 여태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이랑 대출 조금 받으면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내가 생각해둔 아이템이 있거든. 미쳤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사업이야? 사업의 시효자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내 친구 준철이 알지? 저번에 사업 시작했는데 그 분야가 뜨는 분야래.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매출이 월 2천 이상은 된다잖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갑자기 사업이라니 조금 당황스럽네. 그리고 자기 지금 직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지금 나이에 사업한다고 그 직장 때려치우게? 애들도 2년 있다가 유치원 가야 하는데 돈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차피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뭣도 못해. 내가 당신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러니 나만 믿어, 응? 꽃길 같은 소리 하네. 현실적으로 생각해. 애들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 교육비만 해도 기본 100 이상 깨지는데 밥 안 먹니? 생활비 안 쓰니?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그거 걱정 안 하게끔 해준다고. 나 못 믿어? 우리 애들 금수저 만들어줄 거라니까. 아니, 애들을 뭐 얼마나 대단하게 키우려고 금수저를 만든대? 이보세요. 정신 차리고 마트로 오기나 하세요. 되도 않는 사업 이야기는 하지도 마. 그러지 말고 여보, 나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될까? 우리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잖아. 내가 자기 명의로 떡하니 집 사줄게. 응? 아니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거든요. 일단 나 마트 갈 거니까 거기로 와. 저는 남편과 사업 문제로 거의 두세 달은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은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일을 벌리고 말았어요. 회사에 사표를 내던진 것도 모자라 퇴직금이며 그동안 모은 돈을 한 통장에 모아놓고서는 사업 자금이라며 저에게 딱 들이미는 것 있죠?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하겠다고 손을 벌려놨는데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화를 낸다고 해도 시간이 되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양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것도 저였고 남편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온 식구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멋대로 사고쳤을 때는 이혼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다 보니 그 생각도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감당하는 건 제 몫이니까요. 너 지금 바쁘니? 아니요. 애들 보내고 빨래 돌렸어요. 커피 한 잔 마시려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팔자도 좋구나. 아니, 다름 아니라 승희한테 들었는데 승철이 이번에 사업한다고 돈 다 쓸어 모았다며. 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어요. 사업의 시효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버님도 많이 속상해 하시죠? 말도 마라. 집안 말아먹을 놈이라고 욕까지 하더라. 그나저나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된다니. 1억 조금 안 될 거예요. 적금이며 퇴직금이며 다 긁어모으고 여유자금까지 다 땡겨갔더라고요. 그러면 더도 말고 500만 보내라. 어차피 1억에서 500 빠져봤자 별로 티도 안 나는데. 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얘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작년 내 생일 기념으로 여행 보내준다고 했잖니. 근데 못 갔잖아. 그 돈으로 네 시아버지랑 여행 다녀올란다. 그러니까 500만 보내. 어머니, 그때는 아이들이 입원하는 바람에 정신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적당한 때 봐서 알아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내달라는 거 아니니. 요즘 여행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돈만 보내주면 내가 알아보고 다녀오마. 어머니, 지금 저희가 돈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돈이 있다며? 사업하려면 여유자금 갖고 있어야지. 그 돈이 여유자금 아니니? 아니요. 여유자금이 될지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일단 그 일 하는 거 봐서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때문에 다니던 직장 그만둬서. 아휴, 간만에 여행 좀 가나 했더니 앞집 순철이네는 며느리가 떡하니 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알아서 보낸다더라. 어머니,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제가 해드릴게요. 아셨죠?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피 같은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데 걱정을 하시기는커녕 본인 실속만 챙기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말리지는 못할 망정. 그 와중에 돈을 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크고 작게 바라는 게 많은 분이셨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알아서 잘 챙겨드렸는데 아이들 낳고 하다 보니 직장을 관두게 되면서 용돈 드리던 것도 형편에 맞춰서 절반 정도밖에 못 드렸거든요. 그래도 50은 매달 드렸으니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사업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되는 편이었어요. 방 2칸짜리 빌라에서 살다가 전세긴 하지만 처음으로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도 하게 되었거든요. 뭐든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남편은 사업이 잘 되니까 뭐라도 된 마냥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딱 잘라 말해서 허세가 가득해졌다고나 할까요? 뒤늦게 사업하더니 겉멋이 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바라는 게 점점 많아지셨어요. 솔직히 사업이 안정된 게 아니라서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출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매일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얘들아, 저번 달부터 용돈 100만 원 보냈던데 조금 더 줄 수는 없겠니? 사업도 잘 된다면서. 어머니, 그이가 수입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100만 원 말고도 뭐 필요하신 거 사시라고 더 드리기도 하잖아요. 모자르세요? 아니, 부러워서 그러지. 네? 뭐가요? 왜? 누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 앞집 순철이네 큰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잖니. 그래서 매달 용돈 200만 원 준단다. 나는 고작 100만 원이잖니. 어디 수준 차이 나서 나랑 친구 해주겠어. 어머니, 그것도 많은 거예요. 저희 형편에 최대한 드린 건데. 그리고 아버님도 아직 일하시고 생활비 받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직장인들보다 더 받으실걸요? 야, 너는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말을 그렇게 빙빙 돌려서 하니. 그리고 이 늙은이가 써봤자 얼마나 쓴다고. 됐다. 주기 싫음 주지 마.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엄마 얼마나 더 보내줘? 똑같이 200 보내주면 돼? 그까짓 거 보내줄게. 아니, 여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지면 어떡해? 해? 그리고 잘 번다고 펑펑 쓰면 큰일 나. 적당히 모으고 여유자금으로 냅둬야지. 당신이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됐다. 시애미 용돈 가지고 싸우느니 그냥 내가 안 받고 말지. 에이, 엄마, 잘난 아들 둬서 뭐해요? 내가 지금 계좌로 200만 원 보냈어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살아.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남편이 주는 돈을 받고서는 며느리 욕하기 바쁘셨습니다. 남편도 사업하느라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만큼 수입이 있었기에 신경은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어찌나 얄미운지 저는 반포기 상태로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가까이 살아서 그나마 심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다 1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하더군요. 승승장구하던 남편의 사업도
수출이나 외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어려워지더라고요. 결국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대출금 이자를 갚아나가기 빠듯해 제2금융권에 손을 대야 했어요. 그 와중에 이것저것 해달라며 대놓고 과욕을 부리는 시어머니도 제 스트레스에 한몫하시게 되었죠. 남편의 사업은 망하고 말았고 고스란히 2억이라는 빚을 떠안게 되었답니다. 출근 잘했어? 애들 때문에 정신 없었네. 일 있어서 새벽에 나가봐야 한다며. 볼일은 다 본 거야? 나 사업 접을 거야. 이미 망했지만 더 이상 부질없는 짓이야.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가 부질없다는 건데 사업이 망하다니? 말 그대로야. 부도 났다고.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도현 씨랑 유광 씨 같은 직원들은? 빚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래? 2억인데 막막하다. 그래서 이렇게 손 놓고 있겠다고?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냐. 사업도 안 해본 당신이 뭘 알아. 사업이 쉬운 건 줄 알아? 나도 답답하단 말야. 생각 좀 하게 냅둬. 생각만 하다 굶어 죽게?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시켜야지. 그리고 아예 접더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답이 나오니? 아, 몰라. 나 좀 내버려둬. 어떻게 그래.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애들 당장 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는? 아, 그만 좀 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재촉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중하게 사업하라고 했지. 여윳돈이라도 있으면 뭐라 안 하겠는데 골프 치러 다니고 할 거 다 하면서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진짜 아빠 맞아? 그만 좀 해. 나도 답답하단 말야. 결국 남편의 사업이 망해버렸고 원비도 겨우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친정에서 생활비에 보태라며 간간히 돈을 보내주시긴 했지만 참 비참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은 사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며 밤낮으로 밖으로 돌아다니긴 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아이들을 재우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해서 겨우 돈을 메꾸며 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친정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는 저희 집에 들이닥치셨습니다. 막상 작은 방 2개에 허름하다 못해 낡아빠진 집에 사는 딸을 보니 속상하셨는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네, 나랑 이야기 좀 합세. 화진이 너는 어디냐? 저 지금 은행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장인어른.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 알면서 왜 그러나? 내 딸 이렇게 고생시킬 거였으면 왜 데려간 건가?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면서 우리 딸 마음고생 시키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인 겐가? 장인어른도 아시다시피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어렵게 아파트 들어가서 잘 사나 했더니 내가 저번에 그 집 갔다가 아주 까무러치는 줄 알았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게 뭔가 도대체? 내가 언제 자네한테 돈 가지고 뭐라 한 적 있나? 적어도 가장으로서 책임은 져야지. 아빠, 그만해요.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는 게 이 모양이냐? 화진이 너 당장 아파트 하나 알아봐라. 무슨 아파트요? 너랑 애들 그딴 집에서 살게 하려고 금지옥엽 외동딸 키운 거 아니다. 한 30평대로 알아보고 연락해라. 가격은 상관없으니 적당한 곳 골라놔. 그리고 다시 연락하렴. 장인어른 갑자기 집은? 맞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꼴이 말이 아니잖나. 이번 일로 자네한테 실망이 크네. 그 집은 화진이 명의로 사줄 거야. 자네는 그 집에서 살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정신교육 좀 받게. 유통일 하고 싶다고 했지? 내 밑으로 와서 2달만 고생하게. 그게 조건이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은 아니지. 내 딸이랑 내 손주들을 위한 집이니까. 사업 잘 나갈 때는 기고만장해서는 흥청망청하다가 막상 가진 거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꼴 좀 보게. 난 자네를 믿지 못하겠어. 내 딸과 손주들이 평생 자네랑 같이 살 생각하면 열불이나. 열심히 할 자신 있나?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자네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일세. 자네가 2달 동안 모든 일을 다 배워낸다면 그땐 다시 믿어봅세. 내 생때 같은 자식들 개고생하는 꼴 더는 못 봐.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짐 싸서 내려오게.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친정 아버지의 호통에 남편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저희 친정집은 농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직접 농사도 짓고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저희는 괜찮은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편은 아니라 운 좋게 42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꾸려 친정 부모님이 계신 논산으로 넘어갔고요. 한여름에도 농사일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유통일까지 배우려니 남편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고 종종 친정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남편의 사진을 보고 근황을 접했습니다. 얼굴도 까맣게 타고 진짜 저러다 죽겠다 싶은 표정인데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들을 자각해서인지 입 다물고 끝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바로 욕심에 눈이 먼 시어머니요. 대놓고 저희 집에 들락날락거리며 은근히 짐을 한두 가지씩 갖다 놓으시는데 하루 이틀 머물던 것이 일주일, 보름으로 늘더라고요. 밤에 몰래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방도 4개에다가 멀쩡한 아들 집 놔두고 왜 남의 집에 사냐며 자기는 여기 눌러 살 거라는 말을 하는데 화딱지가 났습니다. 남편도 정신 차리고 잘 지내고 있고 저희도 이제야 숨통이 트이려는데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저러니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예, 나 거기서 좀 당분간 신세 좀 지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어쩌고요? 1~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알아서 잘 살겠지. 이제 이 좁은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간다는데 할 말 있니? 저희랑 합가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놈의 여편네가 미쳤나? 갑자기 애들이랑 합가라니?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멋대로 구는 거야? 어떤 집이긴 우리 아들이 개고생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아들 집이지. 보니까 집이 참 넓던데 4식구 살기에도 넓은 집이야. 집이 휑하니까 이참에 나랑 같이 살자꾸나. 그만하지 못해. 세아가, 지금 내 시어머니가 한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렴. 네. 네, 너 정말 야가 빠졌구나. 사돈 어른이 내 귀한 아들 데려다가 개고생 시켜서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주제에 너 정말 무서운 게 뭔지 모르는구나. 이참에 시집살이가 뭔지 경험하게 해줄까. 또 지랄이네 진짜. 어머니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이 집 제 집인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리고 지랄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저 그동안 욕 한마디 안 하고 산 걸 다행으로 아셔야 할 거예요. 그이가 전 재산 사업으로 말아먹고 저희 반지하에서 거지같이 사는 모습 보고 친정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주신 집이라고요. 이게 진짜 너 당장 우리 아들 집에서 꺼져.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하늘 같은 남편을 떠받들지는 못할 망정. 쯔쯔. 당신 지금 세아가한테 말 다 했어. 제정신이야. 나랑 더 이상 안 살고 싶어? 왜 나한테 지랄이야? 당신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마누라 편을 들어야지 며느리 편을 들어. 내가 면목이 없어서 그런다. 이놈의 여편네야. 당신이랑 승철이가 싼 똥 치우면서 사는 것도 지겨워. 재산 까먹으면서 지내느니 이혼하자. 어머니, 생각 잘하셔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제 명의로 된 제 집이거든요. 꺼지려면 어머니가 꺼지세요. 왜 다들 나한테 지랄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나 그동안 이 사람이랑 애들 힘들게 한 거 생각하면 눈물 나.
장인어른 덕분에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려는데 엄마가 다 망치려고 하네요. 제발 그만하시고 철 좀 드세요. 아이고, 이제는 아들 녀석까지. 너 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네. 그래, 까짓 거 이혼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결국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 문제로 크게 다투셨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재산 분할을 받아서 의정부 어디에서 지내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돈 문제로 계속 시아버지와 싸우는 것 같았어요. 신랑은 저희 곁으로 돌아와 그동안 후회를 많이 했다며 잘못을 뉘우쳤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고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고 자신도 돈이라면 치가 떨리니 미리 물려준다며 제 앞으로 3억이라는 큰 돈을 주셨어요. 시댁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은 시아버지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도 정신을 차렸다고는 하지만 살면서 몇 년은 더 지켜봐야겠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고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며 시골에 있는 땅을 정리하시고는 천안으로 이사 오셨어요. 본인들도 나이 들고 가족들이랑 가까이 살아야겠다며 아이들을 봐주며 지내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저만의 시간은 갖기도 하며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업 때문에 이혼의 위기도 겪어보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 또한 인생 공부 아니겠어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이고 아이들 데리러 가봐야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